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11월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보라매의 시계는 이제 5월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행정적인 절차의 단축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방의 현장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6개월의 앞당김은 국가의 운명을 건 사투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일정을 당긴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이 전 세계 항공, 우주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KF-21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본 해외 전문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자적인 형상 설계부터 A사 레이더와 같은 핵심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계획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미친 짓이라 부르며 고개를 가로저었던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설계팀을 당황케 했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들은 매 순간 보라매의 날개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천의 밤을 지키는 24시간의 불빛은 그 모든 불가능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비행 모습 뒤에 숨겨진 설계팀의 피와 땀, 그리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조기,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성과가 우리 안보에 던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의 결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의지가 어떻게 하늘 위에서 실체화되고 있는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종석 의자를 하나 더 놓거나 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공기역학적 불균형입니다. 보라마의 설계팀이 맞닥뜨린 첫 번째 거대한 장벽은 형상의 변화가 가져오는 공기 흐름의 파괴였습니다. 단좌기는 날렵한 실루엣을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지만 복좌기는 두 명의 조종사를 수용하기 위해 캐노피가 길어지고 동체 상부의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곡선의 변화는 초음속 영역에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틀어 놓습니다. 특히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에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기체 꼬리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단좌기와 복좌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차이를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한다면 기체는 특정 속도에서 심한 진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유체 역학 데이터와 풍동 실험 결과 사이의 미세한 오차를 잡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더 큰 난관은 무게중심의 변화였습니다. 조종사가 한 명 더 탑승하고 관련 제어 장비가 추가되면서 기체의 무게중심은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항공기에서 무게중심의 이동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단좌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로직이 복좌기에서는 기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팀은 단좌기와 복좌기의 하드웨어는 최대한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비행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또한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했을 때 누가 기체 제어의 우선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도 큰 숙제였습니다. 훈련 상황에서는 후방석 교관이 전투 상황에서는 전방석 조종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복잡한 권한 설정, 로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설계팀은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항공 선진국들이 단좌기를 먼저 완성하고 몇 년의 간격을 둔 뒤에야 복좌기를 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형상을 동시에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병행 엔지니어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인 동시에 우리 기술진의 역량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사천의 경납고에서 도면 한 장과 씨름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의 오차까지 잡아내려 노력했던 이름 모를
연구원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보라마에는 결코 지금처럼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기체 사이에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은 수조 바이트의 데이터와 수천 시간의 고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사투가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설계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보라매의 혈관 속에 흐르는 DNA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묘한 긴장감입니다. 과연 미국은 왜 우리에게 기술 전수를 꺼려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F-21의 형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실루엣이 겹쳐 보입니다. 바로 전 세계 하늘의 베스트셀러인 F-16과 최강의 스텔스기 F-22의 DNA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계 데이터상으로도 KF-21은 F-16과 외형 및 칵핏 구조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F-16 시뮬레이터를 타던 사람이 F-50을 거쳐 KF-21에 오르면 단 며칠 만에 눈 감고도 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관적인 미국식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식 플랫폼은 운용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나 숙련될 수 있도록 설계된 천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미국 지향적 설계는 보라매가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높은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항공 강국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술성과 철학을 무기에 투영해 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후예라 자부하는 그들에게 미국식 실용주의가 가득한 KF-21의 디자인은 다소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럽에는 자신들만의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수많은 방산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단순히 좋은 비행기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이 그 비행기 안에 녹아들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설계팀의 또 다른 치열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의 무장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합작해 만든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가장 먼저 통합하기로 한 결정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넘어 보라매가 미국의 통제 아래에만 있는 종속적인 기체가 아니라 유럽의 최첨단 기술과도 완벽하게 호환되는 글로벌 플랫폼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언젠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인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보라매의 날개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부권을 오히려 독자 기술 확보의 기폭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식 설계의 효율성을 흡수하면서도 그 내부의 심장과 두뇌는 한국의 기술로 채워 넣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보라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루마니아와 핀란드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산 무기처럼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유럽산 무기보다 유연하고 무엇보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 이전,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에는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자양분 삼아
유럽의 자존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 방산 지형도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는 힘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전략 뒤에서 스스로를 태워 빛을 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상이 공밀레라고 부르는 그 헌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에는 공밀레라는 다소 서글프면서도 경이로운 단어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 에밀레종을 만들 때 아이를 시주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얻었다는 전설처럼 우리 엔지니어들의 영혼과 삶을 갈아 넣어 불가능해 보이던 기체를 완성했다는 자조 섞인 찬사입니다. 사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카이 경락고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입니다. 보통의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하는 기술적 정점을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겪은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계의 오작동은 곧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한 줄을 검증할 때마다 그들은 10억 분의 1이라는 가혹한 확률과 싸워야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만 번의 모의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 시트의 숫자 하나가 틀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시작하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좁은 땅에서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도 적은 나라가 어떻게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느냐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역적인 핸디캡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은 오직 내 조국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아이의 커가는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연구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설계도를 수정하던 연구원들에게 보라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신과도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나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같은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오기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공밀레의 정신은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한 집단 지성과 헌신적인 국가 간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KF-21의 제작 공정을 직접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토록 정교한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시스템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이 기적은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사천의 활주로를 울릴 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한숨과 환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항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갈아 넣은 것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특히 KF-21의 심장이라 불리는 쌍발 엔진의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술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엔진의 내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발 엔진의 가벼움 대신 쌍발 엔진의 묵직한 신뢰성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공군과 설계팀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흔히 엔진이 2개면 힘도 2배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설계의 난이도는 단순한 덧셈이 아닌 제곱의 형태로 늘어납니다. 2개의 거대한 심장이 좁은 기체 안에서
내뿜는 엄청난 열기와 진동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폭발하는 두 개의 태양을 하나의 통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 엔진과 오른쪽 엔진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 추진력을 내야 하며, 만약 비행 중 한쪽 엔진이 꺼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기체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회전하려는 강력한 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KF-21의 두뇌인 비행 제어 컴퓨터는 인간의 인지 속도를 넘어선 찰나의 순간에 남은 한쪽 엔진의 추력과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여 조종사가 기체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계팀은 이러한 비대칭 추력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알고리즘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엔진이 두 개라는 사실은 단순한 출력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심리적 보루입니다. 광활한 바다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비행할 때 심장 하나가 멈추더라도 나머지 하나에 의지해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작전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혀줍니다. 또한 쌍발 엔진 구조는 향후 KF-21이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거나 더 무거운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원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때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국의 엔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엔진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하여 기체와 동기화시켰으며, 이를 발판 삼아 우리만의 독자적인 고추력 엔진을 개발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활주로에서 엔진 스로틀을 밀어 올릴 때 전해지는 웅장한 쌍발 엔진의 진동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의 고뇌와 도전이 만들어낸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추진력은 이제 보라매를 단순한 영공 방어용 기체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공격적인 수출 효자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엔진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주 국방의 길로 들어섰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장의 고동은 이제 보라매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를 깨우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엔진 소리를 뒤로하고 보라매가 도달할 마지막 정점을 바라보려 합니다. 금속의 결합을 넘어 의지의 실체로 거듭난 KF-21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체가 그려갈 미래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지, KF-21 프로젝트의 결론과 그 너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라매가 그려낸 하늘의 궤적은 이제 단순한 비행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렬한 기술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타국의 날개에 의존하며 우리 영공의 안녕을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영혼이 담긴 우리만의 도의 찬으로 독자적인 안보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금속과 전자장비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조 바이트의 데이터와 수만 명의 땀방울,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집념이 빚어낸 의지의 실체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조기 달성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는 우리가 속되만 집착한 결과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치열한 준비가 가져온 당연한 보상입니다. 이제 보라매에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과 무인, 편대기가 협력하는 6세대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적을 설계했으며, 그 결과물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보라매의 웅장한 포효를 들으며 우리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주 국방의 단단한 토대를
가졌음을 말입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비행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하늘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는 약속의 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보라매에는 더 높고 더 멀리 날아올라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KF-21의 더 놀라운 진화와 국산 엔진 개발의 새로운 소식들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보라매의 비상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